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영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전국 설명회를 하면서 백나연 스님 뒤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커 보여가지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일단 시간은 1부와 2부 두 가지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1부에서는 2028 대입이 어떻게 변화가 하는지, 그 다음에 최적의 고등학교 선택 방법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디에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라고 딱 보여주잖아요. 그거는 우리 부모님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그냥 이러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사실 그 자료 안 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학교는 그렇대 이러고 끝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진행된 문제가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한 가지는 뭔가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하고 우리 친구한테 맞춤형 선택지가 필요할 때 정보를 이제 그다음부터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책으로 싹 바뀌어버리죠, 교과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교육과정 편제 기준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갈 거야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일단 학교 분위기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들은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공개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중3이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자료가. 그런데 지금 아직 한 군데의 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직접 파악하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제가 설명해 다시 또 인사드릴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아니라면 우리 부모님께서 직접 보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보는 안목을 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한 9가지 정도, 8개, 9개의 학교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뭘 봐야 되는지 설명드릴 테니까요. 오늘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백나연 선생님께서 문제 내시던데요. 문제를 좀 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네, 인사드리면 전 최영득 원장이라고 하고요. 지금 저희 대치 명인이 전국에 한 30개에서 5개 정도의 지금 같은 직영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지금 고등학교 입시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친구들에 대한 이 고민거리들을 책임지고 있고요. 지금 MI 고입 컨설팅 센터라고 해서 대치 명인의 MI를 따서 지금 컨설팅 소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돌아다니고 있고요. 오늘 요 프로그램 3번째 순서인 것 같아요. 전국 설명회 2회 연속 진행을 했고요.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 부모님들께서요,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고등학교가 적합한가 라고 생각하고 고를 때 그 고등학교를 못 고르는 이유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대학 입시를 아셔야 되는데요, 고등학교를 쫙 펼쳐놓은 다음에 여기가 대학을 잘 간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어떤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대학을 잘 간대 를 아셔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우리 친구가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려면 우리 친구가 그걸 잘할 수 있어? 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는 3가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저쪽 대입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시작점은 어디예요? 저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떤 공부한 스타일을 갖고 있고, 그 고등학교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며 그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하면 대학에서 이런 방법으로 대학을 진학을 하겠구나 라는 3단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생각부터 하겠습니다. 대입 전형에는 총 4가지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3개를 띄워놓고 4가지가 좀 이상하시죠? 하나가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마지막으로 정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이렇게 판단을 하죠. 일반고, 자사고, 영재학교, 특목고. 그쵸?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가보자고요. 일반계고에서 공부를 제일 잘 한다고 한 친구들, 아마도 일반고 가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은 저 3개의 선택지 중에 어디를 먼저 갈까요? 그렇죠.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신다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좀 미소를 띄워주십시오. 왜냐하면 사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 지금 계신 분들이 많은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편하게 얘기해 보죠. 여기 앞에 어디로 할까요? 주엽고가 있다고 하죠. 주엽고 반에서 3등 하고요. 외대부고 반에서 3등. 둘 중에 누가 공부를 잘하죠? 네, 당연하죠. 야, 이거 괜찮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웃으셨던 거군요. 그걸 모르겠어라는 웃음이었고, 그냥 몰라서 웃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외대부고 3등 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마이크 없이 가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일반고 반에서 3등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대부고 반에서 3등. 둘을 똑같은 3등이라고 인정해주고 똑같은 내신으로 인정해주는 전형이 무슨 전형이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유리하겠죠. 아, 외대보고 3등이 나랑 똑같은데 어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과정 지나고 난 다음엔 나머지 뭘 선택해요? 네. 수도권 친구랑 그 다음에 지역 친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수도권이니까요. 수도권 친구는 어디를 가요? 정시 수능을 갑니다. 그쵸? 바로. 그 다음에요. 지역 친구들은 어디를 가요? 지역 인재 전형을 생각을 하겠죠. 지역만 내려가도요. 사실 아주대, 뭐 경기대, 우리 부모님도 지금 눈에 안 들어오시지만 이제 그 정도 간다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훨씬 낫겠다. 그래서 전남대, 전북대 이런 데 갑니다. 등급차는 확실히 나긴 나지만 어쨌든 가요. 우리는 안 내려가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택지는 뭐냐면요. 논술입니다. 그럼 종합전형은 안 하나요? 종합전형의 범위가 학생 수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선택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선택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고2, 고3이라고 하면 교과전형 생각하고 난 다음에 정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서는요. 애초에 종합전형을 생각할 거라면 일반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선택할 때. 선택 기준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럼 자사고면은요. 세 개 중에 뭐부터 해요? 정답입니다. 종합전형이 이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일반고 전형 스타일로 가면 일반고는 교과전형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내신 탄탄히 무조건 인 거고요. 종합전형으로 간다면 당연히 내신 탄탄히 하고 싶지만 우리 친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일까요? 뭐 운정고라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외대부고나 인천 한일고로 간다거나 그런 데를 그냥 딱 가는데 거기 가서 전교 1등 할 거야 이렇게 간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이에요? 얘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수능을 준비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수능을 준비하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일반고에서 수능 준비하는 것보다 여기서 수능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훨씬 더 모의고사와 유사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반기 고등학교에서도 수능을 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앞선 선생님들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명인하고 오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낫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학군지니까. 자, 그 다음에 뭘 준비하냐면 이 친구도 논술 준비할 거고요. 교과는 건들지도 않을 겁니다. 건들지도 않을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가 얼마나 학군지예요? 우리는 의대 어떻게 가요? 등등등. 자, 되게 신기하게 제가 사이트를 딱 갖고 왔습니다. 사이트 저희 사이트 아니고요. 외부 사이트고요. 교육부 사이트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거 잘 공개 안 하거든요. 근데 공개를 편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쟁사가 아니에요. 네, 되게 신기하죠. 이게 참 웃긴 겁니다. 아파트미라는 사이트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대를 누가 제일 많이 가고 어느 지역별로 많이 가는지 제일 잘 분석하는 데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이거 사진 찍으면 되게 민망한데요. 이거 제가 부동산에서 온 것 같잖아요. 잠깐만. 네, 아무튼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보면요. 이렇게 의대 진학, 고등학교 성취, 서울대 합격, 중학교에서 다 나옵니다. 신기하죠? 네. 이것 때문에 이따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의대 진학 누르니까요. 우리 일산 쪽에요. 상당히 좀 우울해요. 그쵸? 왜 우울할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의대를 가는 인원수가 많은 친구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경기도에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보니까요. 오히려 파주에 있습니다. 그쵸? 운정고등학교. 자,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일산을 탈출하여서가 아니에요. 잘 보시죠. 여기에 있는 학교들이 전부 다 어떤 학교이죠? 대부분 자사고 아니면 자공고 아니면 비평준화 고등학교입니다. 그쵸? 네, 비평준화 고등학교. 우리 부모님이 아는 이름 엄청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의대에 몇 명씩 가죠? 보통 많이 가면 한 학교에서 1명, 2명, 3명.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안 간다라고 못 간다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요. 지금 운정고등학교 몇 명 가죠? 의대를 46명 갑니다. 됐잖아요. 많이 가네. 물론 뒤에 있는 거 다 합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의치한 학생 다 합쳐서 44명이라는 건데요. 약 25명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파워가 있는 건데 얘네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충분히 할 만하잖아요. 20몇 명 집어넣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기본적이다? 수능이 기본적이다 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고 자사고나 자공고, 운정고 같은 데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대학 갈 거야의 기준은 많은데요. 의대를 생각한다면 수능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반고를 가던 자사고를 가던 특목고를 가던 우리 친구가 수능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수능.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가져가셔야 돼요. 수능.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선택을 하겠죠. 마지막입니다. 특목고 영재학교는요, 제일 먼저 뭘 바라볼까요? 학생부 종합을 바라보겠죠. 그 다음 뭘 바라볼까요? 논술을 바라봅니다. 얘네들은 정시를 안 바라봐요. 그 다음이 정시예요. 자, 그런데 이 정시를 바라볼 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갈 수 있는 경기 북과학고는요, 거의 수능으로 한 명도 서울대 못 보냅니다. 애초에 준비를 못 해요. 자, 그런데 외고 국제고는 달라요. 국제고는요, 똑같아요. 하나도 준비를 못 해요. 자, 외고 국제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가 있는데요. 우리가 외고 국제고랑은 분류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과학고는 분류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분류 따르게 해볼게요. 외고 혼자, 그리고 국제고하고 과학고 둘. 이건 제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건가요? 네, 이쪽은요, 공립이고요. 쟤는 사립입니다. 공립특목고에서는 수능 준비를 안 시켜줘요. 네, 그래서 국제고에서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국제고는요, 학교가 적죠. 경기북과하고도 적어요. 학교들이, 과거가. 그러니까 지역이 멀죠. 오는 범위가 멀어요. 그러니까 뭘 할까요? 기숙사 생활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못 나오는 것도 문제예요. 즉,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능. 아셨죠? 자, 그래서 사실 경기북과고 와서 의대 간다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의대 생각하면 특목고 아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능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특목고 중에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뭐죠? 제가 국제고는 아니다라고 했죠. 뭐 하나 남았죠? 외고. 그쵸? 그래서 혹시 고향 외고를 생각한다거나 주변의 외고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추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있어요. 고향 국제고 경쟁률이 높아요? 고향 외고가 경쟁률이 높아요? 국제고가 높죠.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저 같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쁘고 새롭게 짓고 아름다워 보이고 수업이 멋있어 보이는 것보다 우리 친구가 실익으로 대학을 잘 가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깊게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은 명확해질 수도 있습니다. 재수를 한다면 우리 친구가 종합으로 갈까요? 수능으로 가겠죠. 그럼 미리미리 수능 공부해두는 게 낫겠죠. 그렇죠. 네,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친구는 재수 안 할 거니까요. 네,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런 거죠. 우리 친구가 고등학교 선택한다라는 건 계속 우리 부모님 막 이러잖아요. 아, 집 앞에 있는 일반고가 나올까? 우리 친구에서 조금 경쟁력인데 운전고를 가볼까? 아, 외고랑 과학고 얘기하는데 저거는 맞을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뭐예요? 학교의 매력도를 보고 고르는 거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가방 사러 갈 때 그냥 가방 사러 가서 그냥 딱 보고서 다 예뻐 보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뭘 골라요? 나한테 없는 게 뭐지? 내가 평상시에 뭘 많이 들고 다니까 어디를 많이 가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결국에 기준이 뭘로 바뀌어요? 따로 바뀌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내신을 할 수 있는 일반고 스타일인지, 그럼 일반고 스타일의 내신을 잘하는 스타일은 어떤 거예요? 이 정도 세 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의 문제가 있으면 레벨 1부터 레벨 7까지의 문제는 잘 풀어요. 5, 6, 8, 9, 10 못 건드리고 막 아예 던져놓고 싫다고 하고요. 블랙라벨 보면 토하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도 1부터 7까지 안 틀리면 돼요. 반대죠. 만약에 5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잘 푸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어딜 가야 돼요? 일반고 가면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5부터 10까지 잘 푸는 친구들은 아마 이럴 겁니다. 자기가 천재예요. 그래서 수학, 과학,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내신은 무시당해요. 왜냐하면 1부터 7까지 하나도 안 틀린 친구한테 나는 5부터 10까지 평상시에 가르쳐 주는데 갑자기 막 3, 4에서 빵꾸 나는 거죠. 실수로 두세 개 틀려요. 그러면 나는 3등급 되고 1에서 7까지 잘 푸는 친구들은 1, 2등급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5등급제라고 해도 2등급 밀려버리네요. 그러면 5등급제에서 2등급 밀리는 친구가 저 수학 되게 잘하거든요 라고 대학 가서 면접하면 아, 넌 그래 보여? 이러겠습니까? 아, 웃기고 있구나 이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소멸되는 거죠. 즉 우리가 일단 레벨로 봤을 때 5에서 10레벨을 푸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면 이쪽 두 분류인 거고요. 우리 친구가 1에서 7까지 꼼꼼하게 안 틀린다라고 하면 이쪽 분류인 겁니다. 하나의 기준이 됐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평상시에 공부하는 스케줄러를 보세요. 그래서 학원 수업을 빼고요. 그 다음에 학원의 숙제를 빼는 겁니다. 과연 몇 시간 공부할까? 거의 제로에서 한 2시간? 그 안에 든다면 일반고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책 읽는 시간을 빼거나 영어 단어를 지 혼자 외운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공부할 시간들을 만들어서 학원 숙제가 끝났는데 부모님께서 보실 때도 아실 겁니다. 얘가 뭔가 더 외우고 공부하려고 다른 공부를 하는 게 보일 거예요. 2, 30분이라도. 이렇게 2, 30분이 누적이 되면요, 2시간을 뚫습니다. 3, 4시간이 넘어가죠. 이런 친구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학원 숙제 깔끔히 정리하고 그것만 딱딱 잘하고 그 부분은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쪽이 맞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친구들한테 만약에 학원을 드러내버리면 애가 스케줄을 못 잡아요. 방향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가면 다른 친구들은 야자하면서 3, 4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친구들은 딱 앉아서 이렇게 이러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밤에 전화 오죠. 엄마 나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러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뭐예요? 스케줄링을 잘 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등 수에 엄청나게 민감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특목 자사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해서 내가 한 상위 10% 안에 든다 이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이겨야 되고 나는 항상 1등이 있어야 되고 항상 이 정도 위치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특목 자사고 가면 확 스트레스 받고 망가집니다. 우리 사실 5등급제이면 되게 웃기게 4등부터 시작해서 11등까지 똑같은 등수예요. 2등급입니다. 그럼 4등을 하나 11등을 하나 똑같아요? 학교에서 심정으로? 다르죠. 학교 심정에서는 우리 친구가. 그러면 특목고 가서 반에서 10등 하고서 2등급 따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 면접에서 붙습니다. 그런데 특목고 자사고 가가지고 반에서 10등을 해서 난 안 돼. 난 끝난 인생인가 보다. 이러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엔 일반고에 가서 1등 해야지, 2등 해야지, 3등 해야지라고 도전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이 더 나은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그거 놓치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만약에 5등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차피 대학 못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한테 일반고를 간다라고 하면 그 정도 경쟁심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오로지 교과로 올인한 친구잖아요. 맞나요? 일반고로 갔으면 일단 교과를 민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계산해보고 나면 교과로 간 친구보다 종합으로 간 친구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지 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아셨죠? 자, 그러면 나머지 자사고 특목고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 거예요? 깔끔하게 아까 얘기한 거와 완전 반대겠죠. 그런데 그러면 둘은 어떻게 나나요? 가장 기본적인 거. 자사고 같은 경우에 우리 친구가 활동을 많이 한 친구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과, 이과, 융합 영역을 간다가 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수능을 쥐고 있다. 이 세 가지 생각하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가는 친구들은요. 나는 활동보다는 특히 내 전공에 대한 탐구 영역을 늘릴 것이다. 전공에 대한, 예를 들어서 외고를 간다라고 하면 중국어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할 것이다. 한 방향만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스타일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진로 말씀드렸죠. 탐구 영역, 진로에 대한 탐구 영역. 그 다음에 우리 친구는 뭘 잘해야 돼요? 면접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역에 대한 공부를 깊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고 선택을 하면 돼요. 가장 큰 선택 기준이 뭐다? 진로, 그 다음에 뭐예요? 수능. 수능입니다. 수능. 아셨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라인은 지금 현재 2025년도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는 2028이고 고교 학점제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교 학점제 시대에는 어떻게 변할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일반고에 가서 허접한 학교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일반고에서 레벨이 높은 일반고로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무슨 차이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신 5등급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등급제냐면요. 이런 겁니다. 내신 5등급제는요. 1등급 10%고요. 2등급이 24%예요. 근데 계산하기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0명 있어요. 한 반에. 딱 잘라서 3등분을 합니다. 1에서 10, 11에서 20, 21에서 30. 깔끔하죠? 자, 맨 위에 1에서 10은 1등급, 2등급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밑에서 중간에 10명, 3등급이고요. 밑에 10명, 4등급, 5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넓다는 걸 알게 되겠죠. 자, 그런데 1등급은 그 중에 10%, 반에서 3명입니다. 반에서 3명. 3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3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이 3명이요. 우리 부모님께 생각하실 때는 그래도 좀 빡빡하다라고 했지만 현재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몇 프로예요? 4%. 반에서 몇 명? 1명입니다. 1명.
우리 부모님께서 오해하시는 게요. 뭐 2.5쯤 되면 9등분으로 나누어서 3명이니까 한 반에서 5등 하면 2.5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2.5라는 건 반에서 2등입니다. 반에서 2등 중에 제일 못하는 친구. 2.7이면 반에서 3등 중에 중간 친구. 아셨나요? 자, 그래서 보니까요. 당연히 5등급제에서 아까 제가 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등급, 2등급을 지금 현재 기준 더하면은요. 2등급 1%가 똥 남고요. 나머지가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등급, 2등급도 1명, 2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명이라고 안 하고 3명이잖아요. 이 1%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멀른 기준으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지금 현재 교과전으로 갈 수 있는 대학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요. 한 반에서 1등은 모의대 가겠고 서울대 가겠고 반에서 2등 정도 되면은 한 연고대 가겠고 반에서 3등 정도 되면 한 중앙대쯤 가지 않을까? 반에서 한 5등쯤 되면 한 경희대 반에서 한 7등쯤 되면 그때서야 좀 이제 좀 건대 정도 바라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고요. 반에서 3등 내에 인천대까지 끝납니다. 반에서 3등 내에 인천대까지 끝나요. 지금 현재 기준이요. 무슨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기준으로요. 교과 기준으로. 반에서 종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흘러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교과는 이 정도 기준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얘부터 시작해서 얘부터까지가 전부 다 그냥 학교에서는 1로 찍힌다고요. 1로 찍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일까요? 지금 이 정도 예상을 해보면은요. 지금 한 학교에서 1.0이 몇 명 나온다고 추산되냐면요. 300명 기준으로 5명이 나온다고 추산됩니다. 자,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엔 이랬잖아요. 자, 전교 1등을 쓱 긁어서 서울대 의대 갖고 가. 전교 2등들 각 학교에서 쓱 긁어서 연대 고대 가져가. 전교 3등도 쓱 긁어서 어디 가져가. 이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전교 1등이 한 학교 5명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쓱 긁을까요? 아니죠. 좋은 학교에 5명 쓱 가져가겠죠. 그럼 나쁜 학교는요? 못 가져가요. 없네. 그럼 나쁜 학교의 기준은 뭐예요? 커리큘럼. 두 번째로 우리 선생님께서 얼마큼 잘 써주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학교를 고르려면 결과적으로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 학교에 수업이 잘 깔려있나. 그런데 잘 깔려있다라고 하는 건 이거 장판도 아니고 모두 가서 잘 깔려있네 이러시면 여기에 있는 100명이 다 똑같은 학교 가야 되잖아요. 무슨 기준으로 잘 깔려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 기준으로 잘 깔려있는 데 가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잘 깔려있는 법을 뒤에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내신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요. 통합형 수능이라는 것도 한몫을 합니다. 자, 통합형 수능이 왜 한몫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옛날 수능은 이랬어요. 일단 국어,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시험범위였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시험범위,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시험범위. 그쵸? 그리고 탐구 영역형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험범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수능은 지금 현재 수능과 뭐가 다르냐면 이과는 이과학고만 듣고 문과는 문과학고만 들어야 됐죠. 그쵸? 그런데 지금은요. 문과하고 이과하고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 친구가 지금 현재 물리를 하나 듣고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 하는데 물리를 고르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하나 듣고 그 다음에 하나를 생활과 윤리를 문과과로 해서 두 개를 선택해서 선택 과목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아셨죠?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해요. 이 수능을 뭐라고 했냐? 융합형 선택 수능입니다. 융합형 선택 수능. 자, 그런데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 연대는 2026학년도 하기로 했고요. 서울대하고 그 다음에 고려대는 뭘 하냐면요. 얘네들이 무슨 수업을 들었는지 봐요. 무슨 수업을 들었는지. 그리고 수능 때 뭘 쳤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능 때 뭘 쳤는지까지 보진 않아요. 하지만 뭘 봐요? 학교 생활과 학교 수업을 본다고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가급적이면 진로에 맞는 것들을 골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편법을 쓰는 대학들이 위에부터 생기겠지만 왜냐면 변별력이 줄어들면 위부터 오겠죠. 중간에서 변별력이 없는데 갑자기 가천대가 변별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고민해볼게. 그러면 웃겨 너 안 가?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서울대가 변별력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래요? 라고 하면 맞춰야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위에서 바뀝니다. 자, 그런데 통합형 수능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래요. 자, 지금 국어는요, 나름대로 고등학교 2학년 거 한다고 치죠. 수학도 나름대로 2학년 거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선택 과목이 너무 많아요. 다 선택 과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선택 과목 어떻게 하니? 고민이 되는 거죠. 물음표. 자, 그 다음에 사탐, 과탐을 했더니요, 30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 베스킨라빈스 이런 것도 아니고요. 30개에서 2개를 골라야 됩니다. 변별력이 있다 없다? 없다. 복불복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거 갖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수업 많이 늘렸던 건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와보니까 수능에 정신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애들 30명이 앉아있으면 걔네들한테 시험지만 나눠준 거에도 좀 머리가 아프다. 어떻게 할래? 라고 했더니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지워버려. 하지 마. 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야, 그럼 어떻게 해? 옛날처럼 그냥 이거만 하지 뭐. 이것도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 우리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국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하자. 이런 겁니다. 왜요? 선택 과목 막 빼고 넣기 힘드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100명이 앉아 계시면 100명이 한 거 똑같이 먹고 넣어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국어, 그 다음에 영어는 다 똑같이 했어요. 괜찮네 이거 그랬는데 과학을 보니까 2학년 때부터 바뀌어요. 다 나눠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다 하자. 그 고등학교 1학년 건데 해 라고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가 엄청나게 중요했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금 시즌에 통합과학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통합사회를 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커리큘럼으로 무조건 바뀌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사실 이 트렌드는 대치동에서는 2, 3년 전부터 있던 트렌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 전국으로 좀 빠져서요. 제가 컨설팅한 친구한테 야, 네 문과라고 통합과학 안 한다고? 네 이과라고 통합사회 안 한다고? 꼭 해! 라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죠. 난리가 나죠, 나중에. 막, 사라는 아름다운 등급을 받고, 내가 이랬나? 막 이러면서 나중에 잘해볼래? 했는데 걔 때문에 결국 대학 의대를 못 가는 상황이 생겨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예요?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사회과학을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국영수를 하더라. 문제가 뭐냐? 이 수능을 만점 맞아도 의대에서는 안 뽑아준다더라. 왜 그럴까요? 얘가 도대체 문과인지 이과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의대에서 오자마자 애한테 해부를 시킨다고요? 저 같으면 무서워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얘가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될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처럼 학생부를 보려고 계속 내려오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면접 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학생부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부가 좋아야 되죠. 학생부가 좋은 거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어떤 거? 특목고, 자사고. 그러니까 일단 자사고는 좋은 카드. 그 다음에 일반고 중에서는 어떤 일반고? 좋은 일반고. 뭐가 좋은 일반고? 커리큘럼이 좋은 일반고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 생각해 보니까요. 고교학점제가 뭘 강조하고 있느냐? 진로 적성. 그 다음에 수능 내신이 변별력이 약하대. 그럼 어떻게 돼? 학생부 종합전형을 유리하겠네. 내신이 이제 변별력이 적어졌대. 내신 변별력이 적어졌어? 그럼 내신 따기 어려서 가기 힘들었던 자사고 괜찮겠네?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면접하고 학생부 본데 이거 잘하는 데 가야 되겠네. 라고 정리한 기준으로 2025년도를 준비하는 친구와 2028년도를 준비하는, 즉 현재 고3, 고2와 지금 중2, 중3의 선택 기준은 조금은 바뀌어줘야 된다 인 겁니다. 그런데 훅 바뀌어줘야 된다는 아니고요. 조금은 바뀌어줘야 된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생의 성향 기준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가 그럼 성향 기준 때문에 이건데 난 자사고 보내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향을 바꾸게 해야죠. 그쵸. 중3은 좀 늦은 것 같고요. 중1, 중2라면 성향을 바꾸게 해야죠. 블랙라벨 못 풀면 풀 수 있게 이렇게 옆에다가 하나씩 찢어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화장실 벽에다 좀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막 풀이 가정도 입으로 틀어주시고요. 어머니께서 보고도 있고, 와, 제발 잘 가르친다. 이러고 좀 해주셔야죠. 그쵸. 자, 그리고 명인학원 팜플렛 이렇게 던져주시고,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교에 대해서 이해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요.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 학교는요, 다 자료 있습니다. 수학을요, 1학년 1학기 때요, 6을 해요, 6. 1학년 1학기 때 6단위를 한다고요. 6단위 무슨 뜻이에요? 월, 화, 수, 목, 금인데요. 5일이잖아요. 하루씩 하고 하루 더 해요. 하루는 이틀 해요, 수학 원을. 자, 근데 수학 다음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수하, 수상, 수원, 수투 찾아보자고요. 우리 수상수와 수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학교는. 그쵸? 그리고 찾아보니까요. 1학년 2학기 때 뭐 배워요? 심화 수학을 들어요. 그쵸? 도대체 얘는 뭐길래
심화 수학을 1학년 2학기 때 6을 듣지? 심화 수학은 뭐라는 거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심화 수학이란 수상, 수하, 수원을 이수한 친구들이 조금 더 고급 수학을 듣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1학년 1학기 때 수상, 수하, 수원을 다 했다. 그렇죠? 말 다 했네요. 얘는 아름다운 학교죠. 두 번째입니다. 이번 학교는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어하고요. 쭉 들었어요. 그리고 수학하고 쭉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요. 뭐가 있어요? 외국어 과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네, 심화 영어 등등등등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학교를 보니까요. 수학, 수원, 수투는 맞는데요. 뒤에 깔끔하게 지금 여러 가지 과목들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되게 단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개는 어떤 학교일까요? 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친구가 특목고를 고를 때는 어떻게 골라야 돼요? 우리 친구의 성향에 따라서 골라야 되는데 그 중에서 먼저 뭘 바라봐야 된다? 진로가 우선이다. 여기에 와서 영어 찾으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 와서 수학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얘네들은 수학 커리큘럼이 빨라요, 느려요? 빠르지 않아요. 일반 기고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커리큘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어때요?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똑같이 똑똑한 친구라고 해도 외고 국제고를 준비한 친구랑 과학고를 준비한 친구의 커리큘럼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외고는요. 외국어 영역이 많고요. 지금 깔끔하게 정리된 다 뭐예요? 탐구 영역이에요. 탐구 영역이 많은 겁니다. 우리 친구가 탐구 영역을 잘할 수 있을지, 외국어 영역을 영어를 잘할 수 있을지 고르자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죠. 영어가 공부를 하는 게 수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탐구 영역을 많이 공부하는 게 수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어 공부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어가 더 어때요? 수능에 유리해요. 당연하죠. 앞으로는 통사 통과만 본다는데 지금 얘는 말도 안 되는 수업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국제고를 제가 가지 말아라? 아닙니다. 활동 잘하는 친구는 여기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귀찮게 문제 안 풀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특목고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학교는 또 세 개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고고요. 두 번째 거는요, 대진고고요. 세 번째 건 운정고입니다. 자, 뭐부터 본다? 무조건 학교를 볼 때는 수학부터 봅니다. 수학부터 봐요. 자, 수학을 보니까요, 하나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상합니다. 뭐 저렇게 생겼지? 그쵸? 이게 꼭 마치 당구도 아니고요. 100, 200, 300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무거나 원하는 거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듣게 되면요. 심지어 수원, 수투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냥 계속 막 무슨 이상한 기하 수학, 그다음에 무슨 선형대 수학, 이런 거 들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 쟤는 수능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일산 대진고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 편해진 차분한 수상, 수하, 수원, 수투를 듣죠. 그쵸? 그 다음에요. 운정고로 오니까요. 무슨 특이 생겨요? 수원, 수투가 2학년 1학기 때 묶여 있어요. 즉, 어떤 뜻이니까 자사고를 공부하는 친구는 전국 단위 자사고 혹은 과학고 친구보다는 수학이 느려야 되겠지만 일반고를 준비하는 친구보다는 수학이 빨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사고도 자공고지만 자사고 자공고도 나름대로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수학을 그 다음에 2학년 다 붙여놓고 뒤에 여러 가지 활동을 넣어요. 그리고 과학고보다 뭐가 좋아요? 영어가 강해요. 그리고 또 뭐가 강해요? 국어가 강해요. 왜요? 수능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고를 간다라고 하면 본인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종합전형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덤비는 거고요. 일산 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안정적인 수업을 들으면 좋겠다인 건데요. 뒤에 가니까요. 대진고도 하나의 특징이 나오네요. 뭐가 나와요? 수업이 엄청 다양해요. 그렇죠? 엄청 다양해요. 그러니까 대진고랑 운정고는 지역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대진고랑 운정고가 똑같다라고 봐도 대진고보다 운정고가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수능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수학적, 국어, 영어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전형형 파워를 보여준다면 두 학교 다 나쁘진 않다. 그리고 얘도 종합전형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좋은 선택지는 된다.
하지만 우리 친구가 수능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조금 더 빨리 땡겨서 해야죠. 당연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 아들이 있지만, 아무튼 지금 학생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친구가 가고 싶은 학교의 커리큘럼을 프린트해서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고보다 어떤 과목이 얼마나 빠른지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우리 친구가 공부를 스스로 할까요, 안 할까요? 나름대로 하겠죠. 야, 네가 가고 싶은 학교가 레벨이 이래서 이런 거야. 속도가 이렇게 빠른 거야. 네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왜 고등수학하고 있냐고? 에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반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반고는 이렇게 되죠. 얘 넘어갈게요. 똑같은 게 두 번 나온 것 같아요. 아, 전국단위 자사고입니다. 전국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요, 고른데 차이가 있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하나고 같은 경우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능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런데 외대보고 보면, 외대보고는요, 여기 수학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도 물론 가득 차 있어요. 수원, 수투, 미적분하고 다 가득 차 있어요. 아까 뭐랑 비슷하죠? 운정고등학교랑 수학이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가서 어떻게 있어요? 선택 과목도 엄청나게 많아요. 즉 수능형과 활동형을 둘 다 한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우리 상산고라는 건 아름다워요. 수학이 이만큼 있고요. 밑에 수학만 이만큼 있어요. 두 칸으로. 예, 재단이 어디죠? 우리 수학의 정석을 만드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을 엄청나게 사랑하죠. 자, 수학을 엄청나게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수능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그래서 전국단위 자사고를 고를 때는요, 입결을 보고 고르는 겁니다. 자, 입결을 보고 고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계속 우리 친구가 학생부 종합형인지, 우리 친구가 학생부 교과형인지, 우리 친구가 수능형인지. 그쵸?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사고를 고르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기는 서울대를 몇 명 갔는지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 서울대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 애들 뽑아요, 안 뽑아요? 한 명도 안 뽑아요. 그러니까 수시는 전부 다 뭐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는요? 수능. 자, 그러니까 아까 상산고는 뭘 엄청나게 잘한다고요? 수능을 엄청나게 잘한다고요. 왜냐면 수학 엄청 강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반대로 하나고는 어때요?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요. 중간에 또 외대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친구가 저 학교를 가서 수능형으로 클 건지 활동형으로 클 건지 보고 들어가셔야지 우리 친구를 그냥 막 밀어두면 안 된다인 겁니다. 저 같으면 만약에 대진고랑 운정고를 잘 못 고르겠어? 라고 한다면 수능까지 고려한다면 운정고를 더 고려하고 밀어 넣는다인 거예요. 의대 시절까지만 생각하면 엄청나지는 겁니다. 차이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친구가 이거 다 좋은데 학원을 좀 떨어져 있으면 거리가 멀면 내가 영역이 좀 넓어지면 활동을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조금 더 안착시켜서 할 수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면서 그중에 좋은 카드는 어디예요? 가운데 있던 카드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 진로에 적합한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요, 역량에 맞는 학교를 가야 되겠다. 두 가지 생각하고 가시자라는 겁니다. 자, 대진고 말고요, 만약에 주력고랑 가자고를 추가로 설명하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뭘 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학부터 보는 겁니다. 수학을 보니까요, 수학 어떻게 돼 있어요? 얘요, 짜요, 빡빡해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수학, 수원, 수투 배울 때요, 확통을요, 모두 똑같이 들어야 돼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모든 친구가 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사고, 이과 친구가 유리할까요? 문과 친구가 유리할까요? 이과 친구가 유리해요. 그래서 여기는 문과가 가면은요, 이렇게 벌어주는 거예요. 미안해, 니네가 그냥 짱이다. 이렇게 해주고, 문과 친구가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럴 게 뒤에 보니까요, 지금 선택 과정이 뒤에 끝까지 빡빡하게 차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꼭 들어야 되는 수업이 어디까지 있어요? 3학년까지 계속 있어요. 국영수가. 그러면 이 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돼요? 국어, 영어, 수학 세 가지를 탄탄하게 공부해야 돼요. 왜 이렇게 가르쳐요? 수능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수능 공부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선택 과정이 3학년까지 깔려있는 걸 가야 된다고요. 아셨죠? 아니면 어떻게 돼요? 공부할 친구는 공부하고 공부 안 할 친구는 노는데요. 노는 게 많으면 나도 놀고 싶어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마지 뭐예요? 선택 과목 보는데 선택 과목에 과학은 엄청나게 빡빡하게 넣어놨네요. 그리고 과학은 엄청나게 빡빡하게 좋은 수업이 있어요. 그런데 문과 수업은 어때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트렌드에 맞춰서 이과형으로 짜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자고 볼까요? 가자고는 어때요? 일단 여기 뒷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확통이 뒤로 밀렸네요. 그렇죠? 확통이 뒤로 밀렸어요. 문과 치고도 확통은 들어야 되잖아요. 3학년 때라도. 그러면 여기는 문과가 유리해요? 이과가 유리해요? 누가 유리한 건 없이 이과가 유리하긴 해요. 하지만 문과가 얘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수업도 어때요? 문과하고 이과 수업이 고르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문과라고 하면 저기보다는 이쪽을 선택을 할 텐데 내가 수능을 좀 더 시키겠다라고 하면 저기를 보낼 거고요. 그런데 그럴 바엔 저기를 갈 거고요. 그럴 바에는 외고를 갈 거예요. 그쵸? 우리 친구의 기준을 보고 잘 고르라시라는 겁니다. 이 카드가 좋은 카드가 아니고 저 카드가 나쁜 카드가 아니고요. 우리 친구 기준으로 좋은 카드가 있다고요. 아셨죠? 네. 그래서 잘 보고 선택하면 좋겠다. 인 겁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리 친구가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내신이 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신이 잘 나와야 된다. 자, 우리 경기 지역이니까요. 우리 비평준화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뭐 한민고라던가 화성고 이런 데 갈 때는 200점 만점제로 해요. 하지만 그 외 학교는 이 과목들이 A면 됩니다. A면 돼요. 그쵸? 그런데 A면 된다? A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합격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들어가서 문제입니다. 이제 그 부분 좀 이야기 좀 드릴게요. 자, 이 학교는요, 덕이중학교입니다. 아름다워요. 지금 학교 알림에 들어가가지고요, 과연 애들이 지금 현재 2학년, 중학교 2학년 기준입니다.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과연 내신을 얼마큼 잘 봤나 봤더니요, 국어 A가 몇 프로? 38%. 수학이 몇 프로? 32%. 과학 33%예요. 뒤에 오면은요, 2학기 때는 국어가 50%예요. 즉, 만약에 작년에, 오늘 잘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가 3학년 친구들 작년 성적표입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친구가 만약에 국어 B가 나왔다. 라고 하면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A가 나왔어요? A가 나왔어도 91점이면, 그쵸? 딱 중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가 A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1등급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거죠. 나 우리 친구는 A였는데 A가 지금 A가 아니라니까요. 한 학교 더 볼까요? 요즘 깨져서 잘 안 보는데요. 대학 중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요. A 44%, 47%, 41%, 43%, 38%, 41%입니다. 그쵸? 아까 33%가 5등급제에서 어디요? 2등급 끝선. 그쵸? 그 다음에 34%부터 어디? 36%, 35%부터는 정확하게 35%부터는 어디? 3등급. 3등급 하면은 우리 대학 어디 갈까요? 3등급은요, 죄송하지만 4등급과 5등급 다 같은 대학을 갑니다. 왜냐하면 미달이 나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에. 그쵸?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숭실대까지가 1등급. 그쵸? 그 다음에 숭실대 다음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에 있는 학교가 2등급이 가는 학교입니다. 그렇죠. 반에서 몇 등에서 끝나요? 9등에서 더 내려가지 않아요. 즉 현재 기준으로 5점 초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친구가 얘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중학교 내신을 안정화해야 되는데 안정화는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뭘 해야 된다? 더 가야 된다. 더 가야 되는데 뭘 더 가야 된다? 수능 최저를 맞추면 생각해야 된다. 도대체 수능 최저가 뭔가? 이런 겁니다. 일단 우리 친구가 공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우리 친구가 만약에 수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수상이 끝났네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9월달 모의고사 치면 시험 범위가 수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수하가 끝나고 수원을 달리고 있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수하까지가 시험 범위겠죠. 저는 선행을 안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가 지금 수상은 안 나갔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최소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모의고사를 해야 된다.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모의고사 딱 주는 순간 우리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 친구가 딱 주면 저 이거 안 배웠는데 고등학교 거라서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중학교 전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풀 수 있어요. 중3이라고 하면. 그래서 뭐 준다? 국어, 영어, 수학 준다.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명인 오시면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일단 수학은요 그래도 애들이 70점 정도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되는 친구들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여기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부모님들께서. 그러면 우리 친구가 수학은 했을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국어.
국어 풀어보시면요. 가관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말이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은 최고였어. 난 안 봐도 돼. 라고 했던 친구들이 막 50점, 60점 우르르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전에 오셨던 백난영 선생님. 네. 뒤에 커미션 좀 있습니다. 밥이라도 사주겠죠, 뭐.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수능 최저가 뭐예요? 라고 하면 이거예요. 그 자료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 내용은요, 의대 현재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의대 수능 최저 기준이에요. 의대 수능 최저 기준. 자, 그런데 의대 수능 최저 기준을 안 보시더라도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주요 대학, 10개의 대학에 가시려고 하면 수능 최저가 대략 몇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합 6에서 3합 7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요 과목 3개가 아니라 그냥 전체 5개의 과목 있죠. 수능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뀌겠죠. 아니죠. 우리는 안 바뀌죠. 2022년이니까 안 바뀌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3개 잘하는 걸 골라서 합치면 6, 7, 8 안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6, 7, 8 안에. 만약에 의대를 가신다면 3합 4가 나와야 되고요. 3합 3도 가끔씩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친구가 가고 싶은 학교 기준을 가지고 교과 전형을 들어가신 다음에 수능 최저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3합 6이다. 그럼 3합 6이면 국어, 영어, 수학 3개 가지고 2 맞추자. 아니면 1, 3, 1을 하던가 네 마음대로 해라. 어쨌든 3합 6이 안 나오면 너는 내가 공부를 이렇게 시켜도 네가 이해를 된다.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거기니까. 오케이,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면 저는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반 계고를 간다라고 하는 친구들도요. 미안하지만 국, 영수 전부 다 70점 다 넘어야 됩니다. 최소 70점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운전고라든가 자사고를 간다라고 하면요. 3개 전부 다 80점은 넘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80점 후반을 달려야 되고요. 영어는 90점 초반을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친구가 의대를 갈 거예요. 국어가 지금 중학교 내신 전부 다 올 A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는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전국에 10만 명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의대 몇 명이에요? 5천 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뭘 한다? 중학교 내신 안정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뭘 해야 된다?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 마지막 공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소서하고 면접 안 하면 안 된다. 라는 거 생각하셔야죠. 이 부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친구가 특목고를 간다, 자사고를 간다, 이런 데 갈 때 자소서 쓰잖아요. 그렇죠? 자소서는 어떻게 쓰는 거니? 라고 하면 위에 같은 내용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본인이 처음에 공부를 하는데 어떠한 진로의 목표를 잡아서 준비를 해요. 이 친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쭉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겠죠? 그러다 느낀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함이 많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많아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때 니네 학교가 있더라. 그래서 난 니네 학교에 들어가려고 마음먹었다. 니네 학교에 들어가면 나는 니네 학교에서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성장을 해나갈 거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하면 나는 최종적으로 졸업해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니네 학교를 멋지게 알려줄게.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죠? 진로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 친구가 저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역량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역량이 뭘까요? 바로 과제 탐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차시에서 저희 정훈 소장님께서 과제 탐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저희 반 안내만 조금 드릴게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친구들 실전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 원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 내용은 일단 현재 9월달 프로그램부터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오게 되면 8월달에 끼어 넣어서 어떻게든지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과제 탐구를 시켜주고 그 다음 과정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친구가 후에 배우는 과제 탐구에 부족함이 있다, 느껴진다 라고 하면 정훈주 소장님께 컨설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과제 탐구를 하고요. 면접을 바라는 게 자소서 쓰고요. 자소서 쓴 다음에 면접합니다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자소서 써보고 면접해보고 자소서 써보고 면접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다 다른 데 어떻게 커리큘럼 보면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자소서 쓰고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면접한 데라고 쓴 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쵸? 안 믿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쓸까요? 그렇게 써야지 애들이 모이니까. 그때 가서 마음이 급해서. 그쵸? 그런데 생각해보죠. 면접을 하는데요. 기깔나게 좋은 멘트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소서를 바꿔야죠. 안 물어보면 그 문구를 못 쓰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뭘 써 있어요. 물어봤어요. 너 이거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볼래? 몰라요.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막 양자역학 써놨어요. 너 양자역학이 뭔지 아니? 야, 자소서 빼야죠. 그럼 다 써놓고서 끝났다고 했는데 양자역학을 물어봤는데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설명드릴 거는 저희가 프랩 아카데미라고 해서 MI 고유 컨설팅에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 부분들은 10월 달부터 진행이 될 거라 준비 중인데 아직 정확하게 일정이 잡히진 않아서요. 앞으로 저희 MI 고유 컨설팅 검색을 해주시고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희 다음번 설명에 진행을 하면서 계속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되는지 등등 안내 드릴 건데요. 일단 인터넷 검색하시면 MI 고유 컨설팅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고요.